줄 알고 그 사람 월급을 주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화학 1, 화학 2, 일반 화학까지 딱. 그리고 수능 문풀까지, 그죠? 그러면 딱 좋겠다. 그럼 애들이 메라스터디 안 듣고 내 걸 들을 거 아니야. 공짜니까, 그치? 메라스터디, 이투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EBS, EBS는 공짜. EBS가 강적이네. EBS 강사들은 또 EBS 공짜잖아. 정기업을 공짜로 해주잖아, 그치? 이격을 이겨라. EBS를 이기라고? 못 이겨요.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 중에 제일 잘하는 학교 선생님을 초빙한 건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기시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기업 하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임채영 아카데미? 괜찮네. IBS. IBS. 괜찮네. 와이프도 맨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갑자기 구독자 18명이야 이러니까 뭐? 이러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해주고 있어 지금. SKT 애들이 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자 영상 정리하자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편집자가 필요하다니까요. 편집자? 왜?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거는 녹화하잖아. 그러니까 음향이 그지 같아. 그럼 선생님 다시 녹음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스튜디오에서 딱 찍어야지만 이게 뭔가 안 울리고 윙윙거리지 않고 잘 되는데. 그럼 수업을 스튜디오에서 하면 되잖아요. 됐네. 강의로 이제 내가 돈을 더 이상 벌고 싶지 않아가지고 난 이제 내 50살 이후에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미용을 배울까? CMS는 그냥 생각했어요. 미용사, 디자이너, 그치? 멋있잖아. 바리깡 훅훅 밀어버리고. 군대 전용 이러면 되잖아. 군대 전용, 그죠? 근데 그건 누가 못해요? 바리깡은 다 잘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군인들도 너네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멋이 있거든? 예? 너넨 모르지? 싹다 밀어버리는 군대 가면 이제 짬밥이 되면은 그냥 이런 빡빡이가 아니라 이 앞에를 약간 모이칸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를 짧게 하고 여기를 살짝 길게 해줘요. 짬밥이 길면. 약간 모이칸 스타일도 있고요. 약간 좀 크롭컷 스타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잘라주기도 해. 탈모컷이 아니라, 그랬지? 탈모가 아니라 이렇게 크롭컷 형태로 딱 잘라주고. 그래서 이 병장이 되면 될수록 뭔가 되게 까까머리 중에서도 간지가 좀 달라. 미쳐나 니 미래야. 그런 것도 그러니까 깍새 이제 바리캉 기술로 바꿔주는 거지. 군대 갔을 때 네가 제일 잘생길 수 있어. 얘는 안 돼요. 남들 봤을 땐 다 똑같지만. 근데 군대 가서 잘생기면 좋은 게 없어. 그냥 자기 만족, 자존감 뭐 이 정도. 그런 것들은 있어. 자부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휴가 나올 때 위에 선배들이 선임정들이 이게 군복도 다려줘.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지나가는 군인 보면 뭐야 이러고 그냥 가잖아. 근데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 이 칼각이 얼마큼 잡혀 있냐 이거 막 봐요. 군인들끼리 그걸 막 본다. 그러면서 저 새끼 봐라, 세 줄 잡혔네, 나 두 줄인데, 뭐 이러면서 봐요. 그래서 이제 모르지 너네들은. 그 다음에 요 군화도 물감과 불감으로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놓거든. 그래서 이제 광을 또 얼마큼 또 이게 거울처럼 해놨냐. 이런 게 또 이제 간지야. 경험담이세요? 응? 경험담이세요? 당연한 거지. 너도 곧 하게 될 거야. 너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지? 그렇게 된다니까? 군대 가기 전에 무릎이라도 다쳐보게요. 그건 좀 찌질하잖아. 근데 너네 금방 갔다 오잖아. 한 1년 반? 이제 2층에서 떨어져. 나는 딱 24개월 갔다 왔으니까. 2년. 할만하지, 1년 반이면. 2년 하면 진짜 힘들다. 2년 하면은 느낌 뭔지 알아?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두 번이나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겨울. 나는 2월 달에 군번인데 이제 추울 때 들어갔잖아. 이 추위가 또 군대는 시간이 안 가. 겨울부터 딱 시작한다는 느낌 나거든. 겨울, 꽃 피는 봄이 오고, 여름이 돼서 쪄 죽겠고 사타구니 다 쓸리고 있고 씻지도 못하잖아 제대로. 왜?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갑자기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울이 와요. 또 겨울은 추워지는 게 군대는 11월부터 추워지거든. 네? 연락 추워. 여기 한국이 아닌 것 같아. 외지섬이야, 외지섬. 어디서 이게 3월까지 추워요. 겨울이 또 엄청 길어. 그리고 이제 4월쯤 돼야지 다시 봄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근데 난 아직도 왜 여기 있지?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 남들은 내가 군대를 가면은 너 벌써 일병이야? 벌써 상병이야? 이러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안 가. 끝났다 이제. 남들은 뭐 그냥 금방 가는 거지. 남들 뭐 연예인들 군대 갔다, 벌써 나와? 이러고 있잖아. 그렇지? 걔네 왜 안 가는지 알아? 거긴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상대성 이런 비슷한 건가요? 약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차라리 이 화학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쯤 되면은 마음이 쓸쓸해질 때 이제 여자친구 떠나고요. 네? 이쯤 떠나요. 이제 여자친구 딱 떠나주시고. 괜찮아, 우리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러네. 여러 뭐 괜찮아요. 뭐 여자친구 없는 뭐 그냥 단원자 기체들 그죠? 뭐 헬륨, 네온 이런 애들 전혀 화합을 해본 적이 없던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현역이고. 애소 이제 상관없는 건데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요즘 되면 이제 슬슬 떠나요. 왠지 알아? 맨날 징징거리거든 전화해가지고 막 힘들거든. 이등병 뭐 훈련병 지나고 이등병 되고 일병 막 이러고 있으면은 힘들잖아. 이제 여름이 끝나고 난 이제 가을 때 일병 되거든. 일병이 왜 일병인 줄 알아? 일만 해서 일병이야. 이등병은 그냥 허름한 녀석이고, 그렇지? 일병은 진짜 일만 해. 왜냐면 군대도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지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군대 돌아가는 꼴도 다 알고, 그러니까 걔는 일만 하는 병사야. 근데 일병이거든. 일벌레, 일개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병,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지 알겠어. 이제 얼마나 힘든지 이제 계속 일을 시켜. 뭐 하는 얘야. 자, 그래서 상병 경장들 맨날 얘기해. 나도 그랬지만 뭐 이제 위에서 뭘 시키잖아. 간부들이 뭐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한마디 해요. 자, 얘들아 나다 싶으면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나다 싶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일병도 이제 상병을 달기 전에 일병 있잖아. 이런 애들 마음이 뭐가 있는 줄 알아? 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고참 라인으로 가는데, 상병 라인으로 가는데 아직은 일병이고, 근데 위에서 뭘 시켰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야 돼? 내 밑에 애들도 있는데, 근데 또 안 가자니 눈치가 보여. 그런 애들을 겨냥해 사는 거죠. 자, 나다 싶으면 뛰어라. 그러면 나다 싶으면 이제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애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 열심히 뛰어서 삽과 곡괭이를 챙겨서 오면 돼요. 그래서 곡괭이도 가장 번쩍번쩍한 거, 가장 깨끗한 거를 이제 병장, 상병 드리고, 병장한테 주면 안 돼요. 병장은 일을 안 할 거니까. 딱 갖다 주면은 하이바로 때려요. 팡 때려. 이병, 이재영 이래요. 그러면은 나 지금 삽질하라는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고 움직여! 막 이러고 있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상병한테 가가지고 이제 곡괭이 새거 갖다 주고, 우리들은 이제 다 부러져가는 곡괭이 들고 제일 무거운 거, 그치? 그런데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일개미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5시에 얘가 끝나잖아. 징징거릴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엄마랑 여자친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군대 똑같아! 막 이러는 건데 막 얘기해. 엄마 나 군대 가기 싫다는데 아빠는 왜 백도 없어가지고 나 군대 가가지고 막 징징징징징징 이래요. 근데 엄마는 다 받아주죠. 어이구 우리 아들 그래 좀만 참아라 이러면서 해서 끊었어. 근데 화가 안 풀려. 여자친구가 잖아. 지연아 이러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받아줘요. 이런 때는 그래 뭐 좀만 힘내고 막 이렇게 뭐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이쯤 되면은 꽃피는 봄이 지나갔고 여름 더워 죽겠고 가을이 찾아오면서 싱숭생숭하고 있고, 이미 군대 제대한 선배 남자가 자꾸 날 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시킨 전화하면 맨날 징징거리고 있고, 여자친구도 마음이 어떻게 돼? 슬슬 떠나죠. 그렇죠? 얘도 학기를 준비하면서 내용도 어렵고 대학 공부 어렵고 2학년 되면 이제 막 전공 배우고 전혀 모르겠는데 남자 새끼는 맨날 삽질한 얘기만 하고 앉았고 나 오늘 삽질을 1분에 100번 했다더니 막 이런 자랑이라고 앉았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안 풀려 죽겠고, 근데 군대 전역한 공부 잘하는 잘생긴 훈남 선배가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알려주고 커피나 한잔 할래 이렇게 나한테 대시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 오늘 곡괭이질 졸라 힘들었어.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때려쳐 딱 가져.
바꿔버리는 거지. 전화번호 바꿔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그치?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초스러워서 징징징징 울고 있으면은 고참이 때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이었어? 예 그렇습니다. 울어 괜찮아 오늘은 뭐 이러면 내일부터 열심히 또 곡괭이질 좀 하자. 아까 전에 나 무거운 거 갖다 주더라. 열려주는 놈이 말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되면은 위로해 줬던 고참이 다시 악랄하게 바뀌면서 오늘 곡괭이 뭐 갖다 주나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이제 열심히 또 살아가요.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고참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추격해서 얘기하니까 1년 금방 갈 것 같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이 24년이에요. 그래도 저희 때는 성인이 되겠죠. 그거 나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축하합니다. 난 갔다 왔어 이미. 고생도 할수 있고. 자, 끓는 점 오름으로 갑시다. 아저씨 안 돼. 내가 또 이게 애들 놀다 보면 계속 3,000분 빠져서 안 돼요. 진짜. 끓는 점이 올라가요. 1시간 동안 딴 말 하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1시간은 기본이고요. 뭐 한 1시간 반 동안 한 적도 있어요. 그거를 있으면 실제로 야 실제가 아니잖아 그거. 딴소리 하는 거 쇼츠로 올리려고? 자,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는 한 번에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이 한번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간다. 자, 그래서 2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 너무나 자명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순수한 용맥, 물을 준비할게요. 자, 물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용액을 준비할게요. 용액. 수용액이겠지? 수용액.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내가 여기다 표를 하나 채워나갈 건데,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한번 써볼게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자, 그래서 온도가 이제 20도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도. 그 다음에 일단 끓을 수 있는 조건은 외부압이 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압력 외부압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기압에서. 자, 봅시다. 자, 2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을 내가 가령 0.2기압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0.2기압. 그러면 수용액 같은 경우는 증기압이 더 떨어져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0.1기압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외부압력 1기압을 못 이기고 있으니까 끌어 못 끌어? 못 끌어. 그치? 그냥 증발만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온도를 올려준 거죠. 그래서 온도 올려가지고 얘를 100도씨까지 올려주니까 자, 물의 증기압력이 드디어 1기압에 도달을 한 거고 자, 용액 같은 경우는 증기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기압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뭐 0.8기압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순수한 용매인 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외부압에 지금 도달을 한 거야. 그치? 그럼 이제부터 얘네들은 전체 기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끓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끓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자, 이제부터 끓음이 일어났고, 끓음을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끓음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더 가열을 해준다 하더라도, 가열하고 있는 열이 다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화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렇게 1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기화가 일어나니까 기화를 흡수하면서 이 100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하지만 지금 용액 같은 경우는 0.8기압이기 때문에 1기압에 도달하지 못해서 표면 기화만 가능한 거지 이게 전체 기화는 가능하지 않는 거야. 그치? 전체에서 기화열을 확 흡수해야지만 온도가 일정해지는 건데 얘는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니까 아직까지는 기화열 흡수가 적어서 얘는 계속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현재 용매는 100도씨가 끓는 점이 된 건데 자, 용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얘가 외부 압력 1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그치? 그럼 여기서 100도에서 얘는 더 온도가 올라가서 120도라고 가정할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20도에 도달했더니 용액이 이제부터 1기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부터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시나 부글부글 거리면서 전체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준비한 용액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20도가량 지금 끓는 점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용액의 끓는 점이 되겠다라는 거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 순수한 용매는 100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가열했을 때 그냥 물의 전체 기화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잖아. 용액은 전체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기화열 흡수도 있겠지만 자, H2가 빠르게 바글바글 날아가게 되면 자, 용질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용질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바글바글 날아가 버리게 되면 농도가 진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부터 이 상태에서 얘네들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면은 증기압력이 작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1기압에 도달했었어. 근데 날아가니까 갑자기 증기압력이 또 0.9기압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를 더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 바글바글 거리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농도가 또 한 번 진해지는 거야. 그러면 증기압력이 또 낮아져. 그럼 얘는 또 1기압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중요한 게 뭐냐면 순수한 용매는요 한번 바글바글 거리고 있으면 이제부터 기화열 흡수에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지는 반면에 자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글바글 처음 끓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서도 끓는 점은 높은데 이게 계속 농도가 진해지니까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내가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가열 시간이고요. 가열 시간에 따라서 지금 또 온도를 지금 1기압 외부 환경에서 볼 건데 둘 다 20도에서 시작했다고 합시다. 자, 20도씨에서 자, 물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도에 도달하면은 내가 아무리 가열을 해줘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야. 이게 물이야, 물. 이게 물이고 이게 1기압에서는 100도씨를 나타내고 있을 거야. 이 물이죠. 근데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기압이 작기 때문에 이 끓음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어떤 열이 가열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최초로 이제부터 바글바글 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온도가 우리는 120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농도가 진해지니까 좀 기울기는 완만해져. 기화열 흡수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끓는 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용액의 어떤 가열 곡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한 번쯤은 뭐 중등 고가에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물과 어떤 소금물의 어떤 가열 곡선을 보면서 소금물이 최초로 끓는 점, 물의 최초로 끓는 점 이런 것들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용액의 어떤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이후부터는 농도가 계속 변하는 거니까 내가 처음에 준비한 용액의 최초 끓는 점이잖아. 이 끓는 점과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의 차이값을 이제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 최초의 어떤 끓는 점, 요 차이값, 그죠? 요 차이값을 이제 우리는 델타 T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끓는 점 오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용액의 끓는 점에서 용매의 끓는 점을 빼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당연하게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죠? 이게 진하면 진할수록 이 최초의 끓는 점도 높아지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끓는 점 오름도요, 당연히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이 차이값은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식을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끓는 점 오름은, 결국에 식을 정리할 건데 외워야 된다. 이게 정비를 해요. 어디에? 몰랄 용도에 정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떤 비례상수 K값 하나 갖다 놓고 오고요. 그 다음에 몰랄 용도랑 정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몰랄 용도. 이게 질량 아니다. 몰랄 용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k 값을 이제 우리 상수라고 얘기하는데 몰랄 오름 상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걸 몰랄 오름 상수 라고 얘기하고, 자, 얘를 좀 오름 상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KB 이렇게 써줍니다. KB. KB.